안녕하세요. 블로그 유라니드 성장일기 운영하고 있는 콩콩졸입니다. 오늘은 두어와 띵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미국의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체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쪼쪼랭이가 프리스쿨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 프리스쿨은 Parents Community 프리스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모가 보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프리스쿨이었었어요. 나중에 혹시 프리스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쪼쪼랭이가 프리스쿨을 졸업할 때 그 선생님들께서 각 친구들에게 파일을 나눠주셨어요. 1년 동안 아이들이 작업한 파일을 나눠주시고 거기 맨 앞에 이제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선생님들이 닉네임을 붙여주셨는데 우리 쪼쪼랭이한테는 띵커라고 이제 적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띵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쪼쪼랭이가 선생님들 보시기에 띵커구나 이렇게만 저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책을 한 권을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 번역한 책에서 이제 두어와 띵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좀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게 원서예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좀 너덜너덜하죠. 제가 너무 아끼는 원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Doing Play Therapy라고 이제 테리 코트만 박사와 크리스틴 미니월렌 두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 교수님들하고 놀이치료의 실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두어와 띵커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유심히 이제 봤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우리 쪼랭 씨는 두어다. 우리 쪼쪼랭이는 띵커다 이런 생각이 제가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를 번역하면 행동가, 실천가, 그리고 띵커를 번역하면 사상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저 어린이집 원장을 굉장히 오래 한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돌이 되지 않은 아이들도 그 성향이 눈에 보인대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직업병이 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렇게 보면 아이들의 성향이 아주 조그만 아이들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제가 들면서 두어와 띵커가 굉장히 아이들의 양육 방법을 설명하기 쉬운 단어들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제 우리 두어 쪼랭 씨는 먼저 행동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아이예요. 이에 반해서 우리 둘째 쪼쪼랭이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을 하면은 쪼랭 씨는 행동파, 쪼쪼랭이는 생각이 많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쪼랭 씨를 보면서 이 아이는 좀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아이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주변 환경과 또래들 사이에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길을 찾아가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반면 쪼쪼랭이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많다는 거는 행동을 딱 저지르지 못한다는 거는 신중하다는 말도 되지만 또 아이가 좀 불안한 마음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그 안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행동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사전에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도 또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쪼랭 씨는 이제 아마 두어인 행동가인 남자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교육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가르쳐도 그걸 머릿속에 남기고 있지 않고 꼭 자기가 가서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자면 본인이 나가서 머리가 깨져봐야 이거 위험한 거구나, 이거 아픈 거구나를 깨닫고요. 이제 뭐 우리 그런 말 하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 찍어 먹어봐야 아는 그런 아이였어요. 반면 쪼쪼랭이는 행동하기 전에 자신이
상황이나 방법에 대한 규칙 이런 것들을 다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이 수월했지만 또 이 아이들의 힘든 것은 되게 매사에 질문을 해요. 좀 약간 되게 좀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해 할 정도로 질문도 굉장히 많고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순서가 바뀌거나 어떤 부분을 떼먹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엄마가 얘기 안 해줬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해. 이 과제는 어떻게 해야 돼.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뭐 그 가방을 꼭 들고 가야 되고 뭐 돈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줘야 하는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자기 방식대로 해야 하는 쪼랭씨와 다르게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엄마랑 함께 공부하는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쪼쪼랭이는 이제 저랑 좀 어렸을 때 그런 앉아있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였었는데요. 그때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것이 있어요. 쪼랭씨, 큰아들 쪼랭씨에게는 한 번도 사칙연산이나 구구단을 제가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쪼쪼랭이는 그런 것들 정말 일일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아이를 이렇게 이런 거를 가르쳐 본 적이 없구나. 얘는 이걸 다 혼자서 자기가 터득하거나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쪼랭씨는 사실 엄마한테 배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도 배우지 않고요. 그냥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냥 스스로 그 이치를 찾거나 모르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거나 이런 성향의 아이인 거죠. 근데 반면에 쪼쪼랭이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질문도 정말 많고요. 세세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처음 어떤 문제를 풀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엄마가 정말 풀이 과정을 다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 이 아이가 이제 그 문제를 잘 풀어내고 이제 응용이 조금 어려운 편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방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큰아이는 선생님들도 좀 어려워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답은 맞는데 풀이 과정이 틀린 거예요. 자기 방식. 그래서 답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아이한테 알려주면 맞았는데요 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쪼쪼랭이는 그거를 다 이렇게 배워서 풀어가는 아이니까 사실 가르치기에는 이제 쪼쪼랭이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저는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두어와 띵커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어인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시다면은 좀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좀 넓고 크게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아이의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하거나 교육을 하려고 하면 아이가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환경을 자기가 접하면서 이 세상을 배워야 가는 아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아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넓게 마련해 주시고 정말 방목하는 마음으로 큰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그 안에서 아이를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띵커라면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지식을 접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신만의 생각 안에 이렇게 갇히기 시작을 하면 잘못된 신념 같은 것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좀 유연해지도록 그리고 너무 잘못된 신념들이 아이들이 확고해지지 않도록 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간혹 띵커분들 중에 어른분들 중에 조금 자신만의 세계에 gat혀있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사고도 많이 하시고 사색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데 조금 시야가 조금 더 넓으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사고가 유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이런 사상가의 기질을 갖고 있다면 이제 또 나중에는 이제 말하지 않는 사상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조금 더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런 생각들을.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생각이 바르고 건전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좀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나를 되게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와 좀 대화를 많이 하시고 토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듣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제 두어인 아이들이 조금 더 행동적인 그 소위 말하는 사고를 좀 더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띵커인 아이들보다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행동을 수정해주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근데 띵커인 아이들은 그 행동 속에 이제 행동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이렇게 그 생각 안에 갇혀버리면 그 생각을 바꿔주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키우실 때는 분명히 띵커인 아이들이 조금 더 키우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조금 귀찮으면 귀찮다고 이제 표현을 해서 아이의 입을 이제 막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위험한 양육 방법일 수도 있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들이 계속 어떤 도움을 청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 두어인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 행동적인 사고를 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글을 보면 이 사람은 두어겠구나 혹은 띵커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글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파악해 간다는 거는 참 재미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니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잘 보셔서, 사실 우리가 이제 두어 띵커 이런 말을 모를 때는 그런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어떤 부분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럼 양육 방법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잘 관찰하시고 이제 안테나를 잘 세우셔서 아이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어와 띵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